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왜 집값은 확 떨어지지 않는 걸까? 서울 집값 2021년 전고점 99% 회복한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줄으면 상식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확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유디님은 집값이 왜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또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안 떨어지고 있다? 유디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다. 네.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네. 집값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 건지 네. 아니면 떨어진 건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니 거래량은 줄었다는데 집값은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지금 이 시간에서 해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볼게요. 여보, 집값 폭락한다더니 서울 아파트값 2년 만에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점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완전 상승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요. 억소리 나게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 수천만 원 낮춰야 팔린다. 지금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소가 줄폐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뚝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기사를 봤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거래 절벽은 맞나 보다. 왜냐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사에서. 근데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매체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고점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집값은 올랐다, 내려간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이날 기준 2,87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열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건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자 이거는 24년 7월입니다. 9,21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8월 6,519건, 9월 3,164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유디님 어때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의 거래 절벽과는 별개로 강남 3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최고가 거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제곱미터는 지난 8일 8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요게요 여러분 최고가 90억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채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감이죠. 느낌으로 그냥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거래량 줄어드는 게 이전 대비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걸까? 수준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도대체 집값은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시장에서의 집값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를 차근차근히 따져볼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는요. 제가 2006년도부터 2025년까지 거래량을 조사를 한 거고요. 이 그래프는 서울 부동산 광장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매 지수는 KB 통계에서 그 월간 지수를 제가 가지고 와서 KB 통계와 서울 부동산 광장의 거래량을 합쳐서 이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고 파란색은 뭐냐면은 이제 매매 지수를 붙여본 거예요. 우리가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많이 되는 건지 적게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거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20년 거래량 평균을 내봤어요. 어디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20년 평균 거래량이 몇 건이냐면요. 5,820건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5,820건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면은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5,820건보다 낮게 거래가 되면은 월 평균 거래량보다는 낮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기준점을 5,820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약 6,000건 정도가 돼야 이게 월 평균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모님 지금부터는 뭘 하실 거예요? 06년도부터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2025년의 거래량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장 이후부터 거래량이 어떻게 되었는 건지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연 단위로. 그럼 장모님, 하락장은 언제 시작된 거죠? 라는 거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하락장은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요거를 따라가시면 2021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2021년 9월, 2022년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고점을 찍고요. 21년 9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하락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22년부터 23년 초까지가 엄청 가파르게 하락하던 하락장이었어요. 여기 지금 파란색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서울 아파트 강남 가격도 몇 억씩 떨어지니까 지금 이거 집을 사도 되는 건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안 팔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은 그 칼에 베일 것 같아서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도 잘 안 되고요.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던 시기가 22년부터 23년 초까지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락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22년 12월에 둔촌주공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 만 세대 이상이 분양을 했었을 때 진짜 미분양 난다 어쩐다 이게 계약하면 망한다 이거 잡으면 안 된다 그때는 막 그런 짤도 있었어요. 둔촌주공의 구조가 주방 문을 열면은 이제 너무 가까워가지고 만난다 이제 그런 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둔촌주공 잡으면 망하는 거다 이랬는데 네. 지금 어때요, 유디님? 둔촌주공 진짜 난리 났죠. 그러니까요. 거의 5억 이상 올라. 거의 분양가 대비 10억 정도 지금 네. 이상 올라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다시 거래량으로 돌아가서 21년 9월 최고 상승 시점부터 해가지고 22년 12월 하락장까지 그러니까 최고 상승 시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하락하는 그 정말 급락했던 그 시기에 거래량이 1211건이었어요. 와, 유디님 놀랍죠? 월 평균 거래량이 5820건인데 월 평균 거래량이 1211건인 거예요. 네.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2년 거래량을 보면요. 800건? 70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을 때도 많아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홈이 쭉 파져 있죠, 여러분? 네. 거래가 진짜 안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다가 23년 1월에서 23년 12월까지 거래량이 3037건 정도가 됐고요. 이때도 평균에 여러분 어때요? 못 미치죠. 못 네. 미치는 거래량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년으로 올라가면서 네. 24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 4857건이 거래가 됐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3년보다는 더 많이 됐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대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때가 24년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이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고 아까 기사에서 24년 7월에 최고 거래량을 찍었다. 9,000건까지 올라갔다. 네, 기억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4,857건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낮죠? 낮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25년 1월 지금 거래량은 2,999건이에요. 아, 이게 아직은 최종으로 반영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2월 말까지 실거래는 한 달 안에 등록을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한 3,000건 초반대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3,000건 초반대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낮은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24년 5월, 6월, 7월에 거래가 막 될 때 거의 막 7,000건, 8,000건까지 거래가 될 때는 시장에 어떤 분위기냐면요. 부동산에 네. 가면은 사장님들이 또 왔어? 나 너 신경 못 쓰니까 기다릴래? 내가 계약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 서 있어요. 네, 줄 서 있고 어. 부동산을 집 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무슨 시간도 없는데 집을 보고 사니 그냥 돈 넣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게 거래가 안 될 때는 어떠냐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를 일단 안 칩니다. 이게 서 있게 하지 않고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어주면서 어떤 거가 제일 고민이야. 내가 너의 고민을 찬찬히 들어주면서 상담사로. 너를 네. 위한
대한 물건을 내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사장님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랑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가 이 거래가 안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월 평균보다는 어때요? 거래량이 적네요. 적다. 그런데 24년과 비교해서는 어때요? 감소한 게 맞죠. 그래서 거래량을 정리를 해주면 이전 대비 거래량의 수준이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24년 9월 대출 규제 이후에 6개월째 거래량이 감소 중이고요. 자, 이게 왜 24년 9월 대출 규제가 나왔냐라는 거는 이제 구해줘 월부를 시청하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24년 5월, 6월, 7월까지 너무 거래가 많이 되고 아까 어땠어요? 야, 요새 누가 집을 보고 사? 그냥 사는 거지. 집 보면 얘가 다 날라가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상급지 위주로 신축 위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나라에서 뭘 때렸냐? 대출 총량 규제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내가 예전에는 대출을 막 6억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막 4억, 5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 수요가 위축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대출 규제 이후에 6개월째 거래량이 지금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23년, 24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지금 25년 수준은 유사하거나 더 적은 수준이다. 그리고 서울 20년 평균 거래량 대비 약 절반 수준이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팩트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거 뭐예요?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죠? 나 이거를 너무 알고 싶다라는 거죠. 집값은 도대체 내린 걸까 오른 걸까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평당가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 평당가가 지금 얼마인지 서울 아파트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24년 7월은 평당 3,987만 원이고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을 내봤을 때 12월은 4,213만 원인데 지금 25년 1월 보세요. 어때요? 3,996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전 대비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하락한 거죠. 자모님, 데이터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시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안 떨어진 것 같다고요, 자모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거가 떨어졌다라고 체감을 못하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가 현황인데요. 압구정 현대 5차가 이제 계약일 기준 12월 1월이에요. 직전 최고가가 47억인데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48억이고요. 계속 74억 8천만 원이었던 이 196제곱미터가 지금 신고가 어때요? 79억 5천만 원 찍었죠. 얼마가 오른 거예요? 4억 7천만 원이 오른 거고요. 현대 8차 같은 거 한 3억 7천만 원 오른 거고요. 여러분 저 수학 잘하죠? 그 다음에 현대 13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5억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이런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거래고요. 실제로 각 지역별로 주간 매매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평균으로 나타낸 게 주간 매매 지수예요. 요 자료는요, KB 시세, KB 통계에서 주간 시계열 자료를 가면은 각 지역별로 주간으로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평균으로 나타낸 매매 지수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엑셀 파일 다운받으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상승했냐 보면은 탑3가 어디예요? 과천, 강남구, 서초구잖아요. 그죠? 지금 과천 보니까 주간으로 0.25% 상승했잖아요. 주간으로 0.25% 상승하면요, 부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을 방문하면은 계속 사장님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장님한테 뭔가를 대접받길 원하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사장님이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천이랑 강남이랑 서초가 주간으로 0.25%, 0.16% 상승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자모님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한 거 맞을까?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평당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한 거 맞을까? 이것도 맞아요. 어디만?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강남 3구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상승한 게 맞아요. 과천까지 포함해서. 그쵸. 과천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지역별로 지금 가격이 오른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네, 떨어지네, 전체적으로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강남, 송파, 서초는 올라가는 게 맞고
있고요. 다른 비강남 지역은 내려가고 있다 또는 보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15년식인 25평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여기는 비강남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층 얼마에 나와 있냐면 10억 8천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전 실거래가가 얼마였냐면요. 11억 4천이에요. 떨어지고 떨어지네요. 있죠. 네, 여기 여러분 신축이고요. 비강남인데 서울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놀란 게 이 아파트 꽤 괜찮은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네. 싸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는 강남입니다. 강남 지금 호가가 얼마냐면요. 전용 84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40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전 실거래가가 얼마냐면요. 12월 35억 5천입니다. 그럼 호가가 지금 얼마가 오른 거죠? 네. 4억 5천 정도 올랐죠, 여러분. 강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강남인 지역은 이렇게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이. 자, 정리하면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맞다. 20년 월 평균 대비도 적은 게 맞다. 그리고 24년 대비도 감소한 거 맞다. 단 가격은 지역별로 강남과 비강남이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강남은 호가 기준 상승하고 있고 비강남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모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의 과거 상황을 비추어 봤었을 때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23년 1월, 2월이 분위기가 어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둔촌주공도 계약하지 마라. 이거 아파트 사면은 막 망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25년 지금 결과를 보면은 둔촌주공 어때요? 그때 샀어야 됐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이 잘 산 거잖아요. 네. 그때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24년 1월에서 2월도요,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24년 5월, 6월, 7월 가면서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제히 2억, 3억씩 올라가면서 내가 24년 1, 2월에 그때 살 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게 뭐예요? 거래가 안 되고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전 대비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집 산 사람, 구해줘 월부 영상 시청하시거나 아파트 가격을 조금 보신 분들은 23년 1, 2월과 24년 1, 2월의 가격이 쌌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집 산 사람은 어떻다? 결과론적으로 잘한 일이다. 왜냐? 서울 아파트를 이전보다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안 내려가나 오르나 하지 마시고 뉴스 기사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풀려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근데 그거가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상관이 있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집이 싸냐 비싸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나 오르나 이거에서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시기보다는 이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득인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값 떨어진 곳 여전히 많고요. 그것이 저는 곧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파트처럼요. 그래서 그간의 경험상 뉴스 기사를 보면서 오른다 내린다를 점치는 사람보다 실제 진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집을 싸게 살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월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직접 내가 발벗고 나서서 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집인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셨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7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실제 아파트를 찾을수록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왔었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 해보기 전이고 내 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요.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 아파트 가격을 찾아보면서 느꼈거든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뉴스 기사 보면서 이거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노력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 투자도 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거는 부동산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지하철도 생길 수도 있고 재건축이 돼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호재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좋은 지역들, 비싼 지역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산으로 계산해 본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집이 떨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좀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